맞는지 저게 맞는지가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이 아주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이게 정당한 명령인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군을 굉장히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명령이 가장 의원님, 이 부당한 명령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수명하지 않게 하겠다는 이 내용의 그 법안들이 의원들이 여야 10여 명 이상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헌법 가치와 수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저는 식별을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의원님, 그건 논리의 비약인데요. 그런 논리의 비약 접근은 하시면 안 된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훈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법원의 사건이 지금 지지부진한 재판이 지금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고 두 분이 이제 민간인으로 전역하면 민간법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사건이 11개 재판부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국정농단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고 또 각자 속도가 다르면 내란 규명이 신속한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지난 중앙군사법원에 김종일 중령 이 수사 재판부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무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과정에서 승진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박정훈 대령을 아끼는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안 돼야 할 사람을 또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내란에 관련돼 있거나 또는 최혜병 외압 사건 과정에서 관련된 자는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이창민 중령이 박근혜에게 항명죄를 씌울 때 구체적인 실무 담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방부 정책실명의로 뿌려진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관한 진실한 괴문서가 돌아다녔는데 이창민 중령이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상도 좀 보시고요. 그런데 이창민 중령을 추천한 사람이 김상환 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임태훈 소장이 말한 것처럼 12.3 내란 당시에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합참 계엄 상황실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임태훈 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급했는데 진급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진급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장관님께서는 좀 억울한 지점이 있는데요. 중령 진급자나 대령 진급자는 진급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인사사령부 소관이라서 사실 장관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 개헌과 내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진급을 한다는 것은 그 절차대로 블라인드해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갑을병정으로 해서 4단계 진급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인식되지만 실상 이 관리를 하는 것이 육군본부
그 진급자료 관리과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령, 중령, 소령은 육사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도 육사가 일으킨 건데 이런 내란 인사들을 그대로 진급시키는 것,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고 중령에 대령 진급시키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고요. 특히 법무병과에서는요. 육군 법무실장이 지추천하게 돼 있죠. 병과장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버젓이 나와가지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계시면서 향후 검찰단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게 법무병과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시니까 나머지 법무관들이요. 양심선언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허위 구속영장 청구한 연보영 군검사, 그리고 연보영 군검사가 작성하지 않고 보통검찰부장인 김민정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허위 공문서에 가까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것도 지금 그 어떠한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들, 정의로운 법무관들이요,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장관님께서 감찰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란 특별 조사를 하기 위한 국방부 자체 내에 내란 진상 특별조사위원회 이런 것들도 저는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징계를 하는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머지 장군들, 지금 장군 인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들도 장군 진급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괴문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원이 국방부 법무관실에 근무하면서 국회 대응 자료 또 작성한 것, 이것은 사실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더 세밀히 분석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확인이 됐고 어느 부분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입니다. 끝으로 즉각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내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 박정훈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린치에 가깝게 거짓말장이로 몰고 망상으로 몰았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부사령관 정종범 중장은 현재 대통령 직무실이 가까운 합참에서 전비태세 검열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이었던 나경원 사람은 의원님 안 들립니다. 소장으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이 지금 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나경원 의원님, 곽규태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왜 소리 지르십니까? 계속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 당시 이 사람은 심지어 소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1사단장으로 가 있고요. 권태균 서방사 참모장은 현재 해병대 유교단장을 하고 있고 사령부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해병대사 인사처장은 준장으로 원스타로 진급을 하고 1사단 작전 부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하동 당시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이 사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인데요. 해병대 1여단장을 하고 있고요.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은 현재 해병대 1사단 참모장을 조용히 하세요. 하고 곽규태 현재 의원님. 인사근무처장으로 어제도 시끄럽게 일을 하고 하시고. 있습니다.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저를 고발하면 되겠죠. 여기 고소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김영래 술안주시니까.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이 사람은 해병대 사령부 작전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요한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장은 전역 후에 2급 군무원으로 해병대 전투 모의 분석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래와 박상현 등은 매일 아침 박정훈 대령이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요. 심지어 점심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이 우선인 군에서 한 정의로운 군사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집단항명 수괴로 몰아서 감옥을 넣으려고 했던 자들이 현재 군에서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진급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정의가 실종되고 군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조용히 하십시오. 곽규택 의원님. 시끄럽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방해를 주는 겁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아니, 자, 죄송하지만 서영교 의원님, 국감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곽규택 위원님이나 국힘 의원님들이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꾸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예, 증인 임성근 증인님 그리고 이용민 참고인님 좀 앞에 좀 같이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시작하십시오. 예, 같이 좀 예. 예, 시작하십시오. 두 분 해병 가족이시죠? 예, 저 또한 해병 가족입니다. 오늘 두 분의 해병 가족을 모시고 이렇게 또 국감 시간에 또 재해병 사건으로 이렇게 또 이런 대화를 하게 돼서 정말 가슴이 착잡하기 이럴 때였습니다. 지난 2년 전이죠. 23년 7월 19일 우리 재해병은 대민 지원 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모두가 그때 직접 지휘관이었죠. 두 분 다. 네. 예, 한 분은 직속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사단장으로서 자,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안 보입니다. 저는 장관님께 다시 한번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우리 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그리고 또 오늘 두 분이 왔으니까 우리 아까 박은정 의원님께서 우리 해병대 우리 가족이 비비탄으로 애완동물을 이렇게 괴롭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해병대 또 이렇게 뭔가 명예를 훼손한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 점을 빌어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우리 해병대 가족들은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그건 경위는 따져 봐야겠지만 그것이 전부로 비춰서 우리 해병대 명예에 흠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재병 누구보다 아꼈던 분이고 그 아파했고 또 그분 예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예, 충분히 우리가 저도 갔었고 자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돼 있습니다.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진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바로 경로설 진실이냐 아니냐 또 구명로비설 진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 삼았던 대통령은 지금 구속돼 계십니다. 자, 대통령의 경로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 박정훈 수사단장 어떻게 수사했어요? 안타까운 이 대민전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갖고 8명의 지휘관들을 굴벽듯이 묶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받은 사단장, 국방부 장관 즉각 바로 경로 이상의 화를 내서 그걸 바로잡아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병대를 괴멸로 이끄는 이 수사 결과를 통과시켜서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제어할 정도의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해병대를 개별시킬 계획이었습니까?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대는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6.25 때 최강의 군대로 우리 전선을 지켰고 지금도 서해 우리 휴전선 3분의 1을 막아내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병대가 이런 특검을 통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병대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좀 전에 우리 군인권센터 소장님 해병대 일일이 지휘관들을 거명하면서 정말 좌표 찍게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해병대는 항상 저 두 분이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앞으로도 지켜갈 분들입니다. 이 재해병 사건이 제대로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해병대를 괴멸시키고 해병대가 군 본연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 들어갑니다. 곽규태 의원님 경고합니다. 위원장 자리에 바로 옆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추임새를 넣으시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면은 발언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압수수색해서 종교 탄압을 하고 무작위로 10,000건 이상의 통신조회를 해서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를 하고 심지어 인권위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이게 새벽을 빙자한 이재명 정부의 민낯 아닙니까? 특검 정치, 이재명 정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새벽의 죽음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슬퍼합니까? 새벽에 제2의 재명 사고를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 해안 여기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뭡니까? 정쟁을 위한 정쟁, 인권 탄압. 그만해요. 자, 정리하십시오.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저분들입니다. 우리 새벽 지금 저 세상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신을 제일 좋아한대. 대한민국의 전실. 자, 서영교 의원님 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게끔 네, 대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송석준 위원님은 최해병 죽음을 빙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표현입니다. 최해병 죽음을 안타깝다라고 하시면서 최해병 죽음을 빙자했다라는 표현은 말이 맞지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질의 순서 들어갑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 질의 순서는 장경태 위원님 순서입니다. 장경태 의원님께 마이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시고요. 신범철 전 차관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끝났습니다. 영상 자, 소리- 장경태 소리 의원님 좀- 질의 네, 시간입니다. 영상 소리 좀 다시 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7월 31일 2차 보류 경로 이후 2차 보류 과정이 있었고요.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사실상 반환받아 옵니다. 회수는 아닌데요. 이때 이 회수 지시를 받았다 했다가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증인 선서를 안 했을 때는 회수가 있었다고 했고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했는데 임기훈 증인이 이미 신범철 전 차관에게 윤석열 경로서를 전달했다고 진술을 이미 한 바 있고요. 또 관련된 전화 받지 않았던 이유로 질책받았고 기록 이첩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특검에 진술하셨죠. 일단 임기훈 비서관께서 이야기했던 경로서를 전달 들었던 건 저는 전달 듣지 않았습니다. 두 네. 번째, 저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그 다음 입법청문회인가에서 제가 박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날짜에 관련된 일이라는 해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수와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사건 기록을 회수해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이거를 그때- 아무 그럼 유재훈 관리관이 아무런 차관 직속 법무관리관인데 네. 차관의 지시 없이 보면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과정과 통화해서 임의로 무단으로 전적으로 자기 판단하에 회수해 왔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시가 있었잖아요. 회수와 관련된. 제가 구체적인 지시는 한 적이 없고요. 예, 장관님께서 하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본인은 관련해서- 유재훈 관리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검에서 다 진술했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증도 많이 하셔서 괜찮습니다. 임기훈 이시원 등과 대통령실에서 30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일 날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김동혁 군 검찰 단장과 신법절 차관과 유재훈 관리관 세 분이 회의하다가 밖에 통화 받고 와서 갑자기 회수를 해오거든요. 경북경찰청 와서 오전 11시 50분 경인가요? 그때 회의를 이미 모여 계셨고 그리고 통화하고 나서 회수해 옵니다. 그 기억나세요? 오전에는 모이지 않았고요. 1시 반 회의 때 저희가 회의는 했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는 나눠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장관님 지시가 개별적으로 있어서 장관님 지시대로 해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들어가셔도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님 나와주세요. 유재훈 법무관리관님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2시 44분에 통화하세요. 그리고 나서 국방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회수해 오는데요. 그때 수사 기록 회수는 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번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해서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어서 제가 경북에 전화를 아니, 드렸더니 그러니까 회수를 왜 하셨냐고요? 네, 거기서 자기는 접수를 안 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 회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수 지시 안 받으셨는데 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셨죠? 경북경찰이 반환받아서. 자기네는 접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무단으로 경북경찰청이 국방부에서 연락도 안 하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경북경찰이 먼저 전화해서 저에게 사건 기록을 가져가라 했다고요? 회수해 가실 거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들었고 본인은 경북경찰청에 전혀 회수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요청한 적이 없고 그쪽에서 회수해 알겠습니다. 가실 김동혁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검찰단장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지시를 전적으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24년 7월 19일 저희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또 번복하셨어요. 국정감사 때. 장관님이 네, 그 특검에서 내가 그분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미 장관님이 수사 지시 자체를 했다는 건 그전에 이미 공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그 뒤에 부분은 당연히 제가 결정했다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특검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전화기를 교체한 적은 없고요. 네. 유재현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경북경찰청이 회수해 가시죠 할 때 증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사실관계 내에서는 그 무단 이첩이 됐다라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 이첩에 대한 법리적 효과상 저희가 회수해 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왜 무단 이첩이라고 서로 의견 공유를 했습니까? 아니요,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기가 그 전에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기고 박정훈 대령이 무단 이첩을 했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 사실관계 내에서 판단을 증인은 했습니다. 법률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첩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됐는데 왜 무단이라는 데 동조를 합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이첩이 된 겁니다. 할 수는 없었나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관계 내에서는 장관님께서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지시가 적절하게 박정훈 알고 있는 대령에게 범위라는 건 그러면 법전은 빼놓고 법률은 빼놓고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증인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내에서 알고 있는 판단을 사실관계가 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어떤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어떤 겁니까?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내용을 말해주세요. 장관님이 뭐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라는 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단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무단이라는 표현을 넣는 겁니까? 장관님께서 그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그러면 무단 장관이 이첩할 불법을 지시를- 명령하면은 그러면 그 불법이 사실관계가 되는 당시에 제가 겁니까? 그걸 불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저에게 어떠한 알려진 정보도 없었습니다. 1시 42분에 임기훈 국방비서가 전화가 51분에 경북경찰청하고 본인이 통화하시잖아요. 자, 장경태 위원님, 관련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2분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국정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1시 조용히 하세요. 21분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자, 통화하고 1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4분 51초 동안 통화하고 조용히 1시 하세요. 30분에 신법절 차관 그리고 쭉 해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1시 42분에 본인한테 전화하지 조용히 않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로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하냐고요. 그리고 나서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하는데 이거를 아무런 것도 몰랐고 경북경찰청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회수한다는 것 자체를 어떤 이따가 사람이 설명을 있습니까?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다 진술을 했지만 임기훈 비서관님이 저한테 그 경북에서 전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안 들립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경원 위원님, 증인의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증인의 말소리를 제가 두 분이 떠들어가지고 거의 못 들었어요. 계속 뜨더니까 위원장이 그 증인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시는지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법무관리관이 어제도 그랬고 그 계속 이첩, 그렇습니다. 사건 두 이첩에 대한 분이 공문이 가까이서 계속 해병대 뜨더니까 사령관 들을 결재 수가 없어요. 박정훈 진행이 안 수령이 됩니다. 결재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 공문서도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사령관 결재, 해군 참모총장 결재, 국방부 장관 결재하고 이첩된 거예요. 근데 무슨 법률적으로 이게 회수되거나 혹은 반환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결제를 번복하고 무단 이첩. 결재 번복할 공문 보셨어요? 없어요, 공문. 그러니까 저는 구두로 그게 결제가 번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앞뒤도 안 맞고. 그게 법조인으로서 할 말이에요? 사실관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본인이 내에서 말씀을 본인이 드렸습니다. 국방비서 임기훈 비서관하고 통하고 나서 경북경찰청하고 세 가지 합의를 합니다. 오늘 군 검찰에 의해서 회수하겠다. 아닙니다. 다 이미 수사 기록 다 나오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제가 진술을 했듯이 제가 경북하고 합의한 것은 저 경북에서 접수를 안 할 건데 회수해 가실 거죠라고 물어봐서 제가 판단한 범위 내에서 회수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회수해 갈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것을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재현이 해석을 잘못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이종섭이 풀었을 때부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 그러면 유재현은 반성해야지. 네, 서영교 의원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 들어가세요. 자, 증인 들어가세요. 네, 다음 순서는 곽규택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해온 관계로 태도를 봐가면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최혁진 의원님 진행해 네. 주십시오. 4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지금 또 하나 위원장님께 제안 드릴 것은 앞으로 우리 법사위에서는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들은 다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의 방해로 지속적인 입틀막 방해로 인해서 국감 준비를 충실하게 했음에도 충실하게 질의할 만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배수 조용히 위원님 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가 없잖아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자,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위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기틀을 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2023년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20조를 넘어섰고 경고합니다. 올해는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위원장한테 당신이라니. 우리 이재명 위원장을 정부에서 모욕합니다. 자, 잠시만 발언 제한을 합니다. 멈춰주십시오. 오늘 발언권을 제한합니다. 시간 멈춰주세요. 맘대로 중단하고 맘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로 어디서 폭언을 해요? 복원이라뇨. 위원장석에 와서 폭언을 하면은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의장님 말씀하는 게 지금 하는 이 지시 바로 복고예요, 복고. 동료 의원들의 부정 감당권을 훼손하고 유린하고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 내가 부끄러운데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아니 즉각 정단해요. 공정하게 주시면 누가 항의합니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뭐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나라예요, 이게 지금 학생입니까? 우리 다 왜 회의를 번번이 방해하십니까? 적당히 해보고 질서 왜 회의를 방해하십니까? 사과하세요 빨리. 박규태 의원님 발언권에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예의를 최대한 갖춰주려고 장난치는 해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이거 용서할 수 없어요. 장난치는 거냐고요? 장난이라니. 사과하세요. 장난이라니. 사과하세요. 누구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해야 되겠어? 나한테 사과하세요 추미위원장. 사과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사과하세요. 오늘 박탈하더니 오늘 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또. 사과하세요 빨리. 무슨 짓이야? 뭐 어땠는데 제가? 뭐 어땠는데요? 이 가을에 사과하세요. 사과. 사과를 누가 해야 아주 몸 터져. 추미위원장이 나한테 하세요. 발언권 주셨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수시로 동료 의원들의 부끄럽지 않아요? 국정 감사권을 갖다 박탈하고 왜곡하고 훼손하고 지금 국방장관하고 군사관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는 이게? 짓이에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누구 성격은 문제 알아요? 자 국회의장 불러와요. 사과하세요 빨리. 저 우리 법사위 수석 사과하세요. 국회의장 불러와요.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사과하세요 빨리.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난장판 받는다고 그래? 장바닥에 상인들도 이렇지 않겠어. 박규태 의원님 발언을 어제도 뺐더니 오늘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유치해 너무 유치해. 아니세요 이세윤 아무리 동료 어디에요? 어떻게 상식 발언하는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박규태 의원 들어가요. 사과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돼요. 사과하세요. 뭔 사과래요? 사과는 당신이 해야죠. 태도를 보고 질의 순서를 준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그러면 추미위원장이 마마 그럴까?
마이크 넣어주세요. 도대체 지금 법관이가 뭐 마이크 장난치는데요? 넣어주세요. 자, 얼마 정도인 줄 알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비관기관 국방부 장관님과 오늘 국정감사를 응대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국감 진행을 거듭 방해하는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존엄 미래네, 존엄 미래. 예?